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물류공항철도과 광역철도 담당 사무관 송건호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본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유튜브 경남 피셜 채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방송 중이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미래전략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도민들 또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제가 약 2년에 걸쳐서 용역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가지는 도시철도망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교통수단이 이제 도로 중심에서 철도로 옮겨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부울경 초강력 협력의 일환으로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 내에서도 이번에 지역 내에 철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또 노선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민공청회에서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경상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도민과 소통하고 또 도민들이 필요한 그런 철도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관 고성영 교수께서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영 교수님께서는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연구 책임을 담당한 서울대학교 고승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철도망의 구축계획 개요, 추진 전략 및 분석 방법론, 도시철도 노선 분석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의 순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망 구축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 경상남도는 그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일극 체제 대응을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연계 육성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주요 거점 도시 간에 철도망이 백업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지역을 포함해서 대구 지역까지 포함하는 초광역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도 그 MTX 등 철도망 구축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울경의 메가시티를 위한 철도망 구축의 일환으로 연계 교통망으로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남부 내륙선 등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산업단지 개발까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정시성, 대량 수송, 안전성, 환경성 확보를 위한 그 신교통 시스템 플러스 도시철도 시스템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경남의 장기적인 개발 방향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축 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철도를 기반으로 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정시성, 대량 수송, 안전성, 환경성이 확보되는 철도 중심의 녹색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일반 철도의 이동성과 도시철도의 접근성 측면의 그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그 부울경 메가시티의 대도시권 및 주요 거점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목적을 갖고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 대안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장내 경상남도의 도시철도망의 청사진을 제공을 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대상 객체 범위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법에 보게 되면 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그 제4조에 따라서 그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이라는 것이 있고요. 도시철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되고 운영되는 철도, 모노레일, 노면전차, 선형 유도 전동기, 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부상 열차 등등의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수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경상남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오른쪽의 흐름도를 보시게 되면 구축 계획이 안이 이제 마련이 되면 국토부 주무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부분부터는 사실은 이제 지자체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타 사업으로 일단 선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타를 거쳐야 되고 이게 통과가 되면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걸 확정 고시해서 추진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경상남도를 직접적인 범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동남권 초광역권을 포함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간적인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범위는 계획 기간으로서는 21년부터 2040년까지 계획 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이 10년 단위 기본 계획으로서 5년마다 필요시에 수정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그 특성과 현황 분석, 수요 예측, 그 다음에 건설 계획, 노선별로 투자 우선순위, 그 다음에 연계교통 체계, 중요한 경제성 및 재무성, 자금 조달 방안 등등의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7개 노선을 협의 끝에 저희들이 분석과 협의 끝에 경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기로 일단 협의가 된 상태고요. 창원시의 3개 노선, 1호선, 2호선, 3호선, 그다음에 김해시의 3개 노선, 1호선부터 3호선, 그다음에 양산시의 1개 노선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구축계획상에 일단 포함을 시키기로 하고 앞으로 이제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나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기초지자체로 보게 되면 창원, 김해, 양산 요 세 개 시만 이제 경남에서 포함이 된 상태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 계획을 통해서 다른 그런 기초지자체도 추후에 사업의 필요성이 생기면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 전략 및 분석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비전 및 실현 방안을 말씀드리면 경남 도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요. 세 개의 목표를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도시 내 지역 간 연결성 강화, 그 다음에 철도 서비스의 균형적인 공급과 대중교통 활성화, 그 다음에 재정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건설 계획 수립,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실행 방안들을 저희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경남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도시철도망 구상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도시철도 구축을 통한 도시 내 및 지역 간 연결성 강화의 실행 방안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철도 서비스 음영 지역 사각지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규 노선을 검토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형평성을 고려한 노선 선정, 그 다음에 연계 체계 이런 부분을 담은 철도 서비스의 균형적인 공급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경제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정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 기전선과 폐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비용을 점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종합평가를 통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재정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노선의 선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7개 노선과 사실은 1개 후보 노선이 더 있는데요. 이런 노선을 선정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차적으로 검토 대상 노선을 먼저 저희들이 설정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연구된 그런 계획 노선들, 그 다음에 지자체나 이런 데서 검토한 후보 노선들, 장기적인 검토 노선,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제안한 노선, 이런 것들의 등등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을 하였고요. 이 대안 노선별로 세부 검토 대안을 좀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체계 측면, 기술적인 가능성, 수요 비용, 경제성, 노선별 대안 평가에서 좀 정밀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7개의 대상 노선을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7개 플러스 1개 후보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수요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시스템, 건설 및 운영 계획, 경제성, 종합평가 등등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노선 선정 절차의 마지막 이제 평가 항목, 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종합평가를 수행을 했고요. 종합평가는 일명 AHP라고 하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평가하는 방법과 거의 동일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효율성, 그다음에 형평성, 연계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저희들이 이렇게 4가지 평가 항목으로 구분을 했고요. 기획재정부의 AHP에서 고려하는 그런 항목 이외에 저희들이 연계성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지역 내의 여러 거점 도시 간의 연계성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종합평가 항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의 설명이 되겠고요. 자료로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량 시스템 검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대도시권에서 흔히 보는 중량 전철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비용이 굉장히 비싼 그런 시스템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구가 많고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기존 중량 전철이 경제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경상남도의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그 경제성이라든지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트램과 경량 전철을 도입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에서 검토한 대상 그 시스템의 종류는 노면 전차, 중량 전철도 저희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량 전철 이 중에서 이제 노면 전차와 경량 전철을 위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노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새 새롭게 이제 개발이 된 무가선 트램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이 시스템 쪽에서는 이제 대략적인 이런 철도 시스템의 종류는 저희들이 최적 그 시스템으로 제안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면서 여건에 따라서 그 지역 지자체별로 시스템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7개 노선에 대한 그런 노선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까만색이 이제 기존 그 철도 노선이 되고요. 파란색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요번에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그런 노선들이 되고요. 파란색 점선이 이제 추가 검토 사업, 도시철도 계획 노선이 빨간색으로 된 7개 노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원 1호선 노선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지는 않는 상태인데 1호선은 그 경전선 창원 중앙역과 요 빨간색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마산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이 되겠고요. 그 과정에 이제 창원시의 주요 도시부를 관통을 해서 창원시의 내부와 외부와의 접근성 및 연계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의 철도 노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 연장은 이제 15.8km 정도가 되고요. 정거장 개소가 17개소, 구조물은 전체 노면으로 전 구간을 100% 건설을 하고요. 차량 시스템은 5개 모듈로 구성이 된 트램, 한 버스 한 2.5대 정도 길이의 트램이 이제 5개 모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분 간격으로 운전을 하게 되고 사업비는 약 한 2,900억, 한 3천억 가까이 소요비가 되고 있고요. 추정 수요는 23,000에서부터 이제 그 향후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조금 약간씩 줄어드는 그런 부분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경제성은 B/C가 0.657로서 경제성은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종합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저희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사업비나 뭐 연계성, 그다음에 수요, 지역균형 발전, 그다음에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등등의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원 2호선이 되겠고요. 2호선의 특징은 진해선을 활용을 대부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진해선을 활용을 해서 창원역에서부터 이제 그 진해역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그런 일부 건설하고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진해선을 활용을 해서 경전선과 환승 연결하는 창원역에 접속을 하게 되는 그런 도시철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9.28km가 되고요. 정거장은 12개소,
구조물은 이제 기존선을 전체 다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차량은 역시 창원 1호선과 마찬가지로 트램으로 5모듈짜리를 저희들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운행계획 비용, 운행계획은 10분 설정을 하였고요. 비용은 약 한 1,839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경제성이 BYCB가 0.889로 저희들이 분석한 7개 노선 중에서 경제성이 가장 그래도 비율값이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성 이외에 부족한 부분을 여러 가지 정책성이라든지 지역균형 개발 이런 것들로 이제 보완을 하게 되면 충분히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네, 창원 3호선이 되겠습니다. 창원 3호선은 이제 그 예전에 공식적인 이제 도시철도 기본 계획은 아닌데요. 경상남도에서 2012년에 이제 기본 계획 고시 노선으로 제안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노선은 이제 보라색 노선으로 인해서 그 창원 이제 광역시는 아직 아니지만 창원시 전체를 좀 외곽으로 순환하는 그런 형태를 가진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뭐 이제 마산의 해양 신도시, 창원의 NC파크부터 해서 그다음에 진해구청 등등 시가지를 관통을 하고요. 경전선의 마산역과 창원역을 연계를 하면서 진해선을 일부 공유하는 그런 사업 노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은 33.23km 굉장히 제일 길게 지금 분석이 되었고요. 정거장이 32개소, 구조물은 이제 기존선을 그대로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교량과 터널이 일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차량 시스템도 트램 5모듈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운행 시격 10분으로 하고 사업비는 6,818억 원, 사업 규모가 큰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제성을 보시면 BYCB가 0.571로 분석이 되어서요.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여건을 고려를 할 때 특히 이제 지역균형 개발과 창원시의 순환선이라는 특성, 정책의 일관성 등등을 감안하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기존에 2012년에 제시된 그런 계획과도 일관성을 지니고 있어서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해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해시 김해 1호선이 되겠고요. 첫 번째 1호선은 부산 신안선과 부산 김해경전철, 그다음에 부전 마산 노선의 복선 전철을 세 개 노선을 연결하는 그런 도시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서김해 일반 산단, 주촌 선촌지구 이렇게 이제 그 새로 생긴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 같은 지역에 이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연장은 9.38km, 정거장에서 12개소, 구조물은 대부분이 9.38km 전체를 노면으로 건설을 하면서 역시 트램으로 운행하는 계획을 제시를 하였고요. 사업의 비용은 총 사업비가 1,429억 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경제성은 BYCB가 0.526으로서 경제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사업비가 비교적 좀 저렴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세 개 노선을 연계시키는 철도망의 연계성 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좀 추진을 하게 되면 충분히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해 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산 신안선과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 만나는 그 장유역을 그런 기점으로 해서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의 형태를 가진 노선이 되어 있고요. 전체 15.8km의 연장에 18개소의 정거장,
전 구간을 노면으로 건설을 하고요. 역시 트램으로 10분 시격으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제 3,029억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경제성 분석은 B/12가 0.623으로 분석이 되어서 역시 경제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지역균형 발전에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신시가지, 내덕지구, 유라지구가 분포된 지역을 연결을 해서 그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해 3호선이 되겠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의 동학역과 화목동 주거지역, 그다음에 신문동 연계 노선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기존 시가지와 유라지구 등을 연계하는 도시철도 성격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8.12km가 되고요. 정거장 9개소에 이제 토공 구간이 일부 있고 노면 구간이 일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램 차량으로 10분 시격으로 일단 저희들이 운행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였고요. 사업비는 1,441억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요. 경제성은 B/12가 0.458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시가지 부분에 대한 좀 배려를 한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선정 노선 중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양산 1호선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노포 양산선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연장하는 그런 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이 이제 14.82km가 되고요. 역은 5개소, 역간거리가 좀 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물이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트램으로 역시 10분 운행, 그 다음에 사업비는 2,805억 원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B/12가 이제 0.366으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울산, 광주, 울산과 대구 쪽을 연결하는 축의 발전을 생각하면 장내 계획과 좀 연계를 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노선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우선, 투자 우선 순위를 설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합평가 항목의 4가지 항목을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중치가 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 종합평가를 한 결과가 이 페이지에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경제성이 제일 높은 노선이 창원 2호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평가 점수가 제일 높은 것도 역시 창원 2호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 점수는 이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요걸 평가하기 위한 순서가 되고요. 요 순서대로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은 한 그런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소요 재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2023년에 착공을 해서 2030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는 산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자체에서 여건에 따라서 추진 시기는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체 사업비가 약 한 2조 357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소요 재원을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하느냐,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비의 금액이 7개 사업에 대해서 재정 사업 시에는 8,142억 원, 민자 사업 시에는 한 절반 정도 되는 4,071억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주제 발표를 마치고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한 패널 토론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패널 토론에 참석하신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김기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안정하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연구원 송기욱 연구전략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진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패널 토론은 계명대학교 김기혁 교수님께서 자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주민공청회 사회를 맡은 계명대학의 김기혁 교수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발전하는 경상남도에 적합한 신교통수단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 발제된 7개의 신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장기적인 개발 방향에 맞추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공청회를 진행해야 하나 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돼서 송구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금 중계되고 있는데요.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잘 들으시고 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 중에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추후 이 경상남도 물류공항 철도가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청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경상남도 도청 관계자분들과 연구와 발제를 해주신 서울대학의 고승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세 분의 토론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은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제일 끝에 계시는 우리 이진규 대표님, 그다음에 송기욱 실장님, 그리고 안정화 박사님 말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진규 대표님, 우리 경상남도의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이 경남도민의 대표 입장에서 이 신교통수단의 필요성과 이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안실련 상임대표 이진규입니다. 저는 이제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나온 만큼 주민의 그 눈높이에서 그 시각에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게 트램이 가장 좀 더 경제적이고 좀 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트램이 일반 고가 전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노선과 같이 겹쳐서 혼용으로 할 것인지, 혼용으로 하게 되면 보행자 안전과 일반 교통과의 교통수단과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트램이 이제 고가 전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안전율을 얼마만큼 주어져서 안전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건축 건물을 시공하더라도 안전율을 100을 봤을 때 150, 200으로 올라가면 비용은 더 들지만 안전은 또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이런 안전율은 교통수단에서 이 트램을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또는 다른 지금 이제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전율을 적용할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제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로 해서 광역 교통망을 이렇게 한다는데 경상남도가 지금 이제 주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부울경 메가시티니까 부산도 있고 울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울산시와 부산시는 그러면 광역 철도망, 이 교통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경남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부산과 울산과 어떻게 지금 의논되는지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주 환경입니다. 광역 도시 철도망이 이렇게 구축됨으로 해서 교통이 편리해지고 물류가 편리해지고 대단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자칫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거가대교 문제를 보더라도
이런 도시 철도망 그 편리한 철도망으로 광역 그 교통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규모 지역에서 대규모 지역으로 어떤 경제 어떤 그런 활동이 전이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광역 철도망으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 지금 우리가 경남에는 11개 이제 지역 소멸 위기 지역 시군이 있는데 광역 철도망 도시망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낙후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 그다음에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는지도 주민의 이제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이준규 대표님은 그 안실련 대표로서 이 안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먼저 그 트램이 이게 고가로 가는 거냐, 노면으로 가는 거냐. 만약 노면으로 간다면은 이 혼잡과 또 보행자 안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안전율에 대한 또 말씀하셨는데.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메가시티 차원의 초광역 교통망을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울산이나 부산에서의 어떤 의견이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런 광역철도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대표님 자신은 일단 편리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이런 광역철도망이 되면은 이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 과연 인구 유입이나 또는 경제 활성화 이런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등등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질문들은 나중에 다 모아서 우리 이제 발제하시는 고승영 교수님께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린다면은 고가냐 노면이냐 하는 문제는 역시 이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고 경제성이 타당성이 있다면은 고가로 가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에 가면은 이제 BRT라는 그런 초고속으로 논스톱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수단이 있듯이 그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하고 같이 고려를 해서 즉 지금 7개 노선 중에 그 지역적으로 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노면으로 갈 것이냐, 고가로 갈 것이냐, 이거는 해당 지자체에서 더 상세히 결정할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승영 교수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기옥 실장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남 전체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발제 중에서 여러 가지 신교통 시스템 중에서 트램이 이제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고 또 7개 노선에 대한 우선순위가 지금 발표되었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남연구원 송기욱입니다. 고승용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많이 고심을 많이 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경남을 대표해서 경남의 도시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과 그리고 많은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이제 경남에 아무래도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남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경남 입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창원, 김해, 양산 중심으로 부산, 울산 대도시권에 아무래도 사업들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남해안권이나 이제 서부 경남권에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안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 검토 과정에서 지금 창원, 김해, 양산, 동부 경남 쪽으로 집중이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약간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들이 보면 6천억, 7천억 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1,400억, 1,500억 정도 돼서 1,000억대 정도 사업이 많이 한 두세 개 정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초광역 계획을 장려를 하면서
초강력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담도록 하겠다. 그래서 초강력 계획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부산, 울산 대도시권에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초강력 계획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예타 기준이 500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예타 기준을 1000억까지 상향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초강력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400억, 1,300억 정도 되는 사업들은 보시고 이 예타 기준 1,000억대 미만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일부 구간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들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창원 김해 양산 사업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 그다음에 연계성, 지역 균형 개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가 창원 사업과 양산 사업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김해 사업에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라는 문구가 표현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좀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추진 의지가 과연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창원 3호선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 2009년도입니까? 제 기억에 2009년도인데 제1차 경남, 그때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었습니다. 제1차 경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우선순위가 1번 사업으로 되었고, 이게 이제 2012년도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국비가 매칭이 되고 했었는데, 2016년인가 17년인가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사업이 도시철도 사업에서 BRT 사업으로 이제 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이제 BRT로 추진되었고, 최근에 이제 BRT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이제 BRT로 하는 사업으로 되었는데, 이게 지금 창원 사업 중에 이제 3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가 0.571이 나왔는데, 당초에 2009년도에는 이게 경제성이 제일 있는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성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김해 2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내덕지구하고 유라지구를 연결하는 부분들입니다. 김해의 대표적인 신도시 순환선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내덕지구, 유라지구뿐만 아니라 장래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장유터미널이 이제 개발 계획이 있는 무계지구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문지구, 이렇게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래 개발 계획에 반영이 물론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장래 개발 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김해 2호선 수요에 포함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양산 1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하면서 동남권 순환철도의 한 축인 겁니다. 그래서 김해 진영에서 출발해서 양산역, 그다음에 지금 언급된 보광고교, 그리고 KTX 울산역까지 연결되는 우리 동남권 순환철도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아마 그 행정구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양산 1호선의 양산역에서 보광고교해서 일부 구간만 가지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4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송기욱 실장님, 우리 경상남도의 전체 발전 전략을 보시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쉽게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1,000억 이하의 어떤 건설비 이 사업이 되는 게 좋은데, 지금 1,000억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뭐 구간을 좀 자르더라도 해서 1,000억 이하로 만드는 게 좀 쉽게 우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나, 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뭐 김해의 경우에 정책 의지의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게 확인되었는지, 그다음에 창원 3호선 경우에는 경제성이 옛날보다 조금 낮아졌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포함되었는지 궁금하다. 뭐 이거는 뭐 다 포함
됐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국가교통 DB가 들어가 있고 또 각 지자체부터 이 자료를 받기 때문에 아마 다 포함됐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양산 1호선 등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 고승영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안정화 박사님, 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 전국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불란서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그 유럽의 교통 시스템을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이 시청하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보면은 이 트램이 이 신호와 교통체제 정체에 영향을 받아서 느려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트램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버스 승객도 없는데 철도를 건설해서 의미가 있겠느냐, 뭐 등등 의견이 왔는데요. 제가 우리 안 박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램이 지금 우리 도민께서도 의견 주셨다시피 이 노면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점유하게 됩니다. 지금 차로를 점유하게 되고 또 교차로에서는 우선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차량들의 이제 지체가 좀 심하게 되는데, 트램이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그런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의 지금 창원, 김해, 양산처럼 이 자가용 위주의 이런 중소도시들에서 과연 이 트램이 적합한 교통 수단일까 하는 게 이제 제 질문하고 우리 시청하시는 도민 몇 분의 이 질문입니다. 예, 김기혁 교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램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실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트램을 선정을 하는 거는 도시의 미래를 바꿔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라고 하면 뭐 대중교통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랑스는 자가용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고속도로도 너무 잘 돼 있고 차들이 너무 잘 뚫립니다. 하지만 도심지에서는 그런 차량으로 미래로 계속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진작부터 2차 대전 이후에 재건을 위해서 차는 이제 산업적으로 가는 것도 있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제 도시 철도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버스라는 대중교통이 있었습니다. 중소도시에는. 큰 도시는 당연히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굉장히 대규모의 시스템이 있겠죠. 저희도 이제 수도권이나 뭐 대단히 큰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있죠.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지하로 들어가고 제3의 공간으로 이제 대규모 수송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필요했던 거고, 하지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인구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승용차 아니면 버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도시들은 보면 승용차 아니면 버스입니다. 근데 미래 20년, 30년 후에도 내가 이런 버스를 타야 되는, 물론 버스도 점점 이제 성능들도 좋아지고 이제 편안해지고 하지만 버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있는 그 환경들을 좀 바꿔보자. 그리고 향후에 나오면서 이제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503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제적으로 속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차량을. 그러면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안전이라는 거거든요. 안전을 챙기면서 속도는 조금 희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맛있는 사탕을 먹으면서 이빨이 썩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해야죠. 트램을 도입을 하면서 차가 안 막히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도로 공간을 어디에 더 많이 할당을 하느냐, 미래에도 이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트램이 들어가게 되면 속도는 조금 줄지 모르나 그 외에 보행이라든지 자전거, 우리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이용해야 되는 이런 수단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조건
자동차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금 가보자 하는 그런 결단의 산물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조화롭게 판단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분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호응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정책들을 서포트도 해주고 그런 정책들에 따라가실 수 있는 시민들의 그런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미래를 위한 이런 생각들도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 트램은 사실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입하기 힘든 시스템이긴 하지만 바꿔놓고 보면 오히려 손쉽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경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교수님께서 워낙 전문가셔 가지고 망구축 계획을 목표에 부합하게 잘 수립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트램이라는 수단 위주로 이제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몇 가지 좀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저희들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경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지금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무가선 저상 트램을 기본으로 깔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가선 저상 트램이 R&D로 개발은 됐다고는 하나 지금 5, 6도의 실증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요. 실물로 나와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 관련해서는 생각지 못한 그런 항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책정한 요 비용들이 과연 현재의 가장 최근에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거를 분석을 하셨는지 사실은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망구축 계획이기 때문에 트램이라는 걸 정했다면 뭐 가선 무가선을 떠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이제 스탠다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가선 트램을 기준으로 한번 비용을 산정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뭐 망구축 계획이 통과하면 기본 계획이나 이럴 때 이제 차량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향후를 대비하기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장당 뭐 지금 현재 한 2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차량 기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명확하게 잘 반영이 됐는지 이제 연장이 길면 길수록 차량 기지의 비율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이제 연장이 줄어들면은 차량 기지의 이제 포션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차량 기지 관련된 것들도 사전에 조금 이제 잘 감안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노선 관련해 가지고 사실 7개 노선이 왔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선이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뭐 물론 이제 개별 지자체에서는 뭐 도시철도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저희가 뭐 국가 예산이라는 것도 이제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 개의 노선들 중에 일 이용객 수가 그러니까 일 수요죠. 일일 수요가 10,000명이 안 되는 노선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일 10,000명이 안 된다면 사실은 도시철도로 뭐 물론 뭐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가실 수는 있으시나 이제 수요 측면이나 이제 교통 측면에서 보면 사실 10,000명 정도 수송하는데 도시철도로 가기는 사실 좀 쉽지 않다. 사실 10만 명이 넘어도 도시철도는 적자가 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000명 정도 노선은 조금은 구조조정을 구조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다른 노선들과 합치든지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김해 1, 2, 3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로 좀 이렇게 해서 김해에 그냥 대표 노선 하나 정도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특히나 이제 1,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용 구간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노선은 2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하는 노선은 이제 반 정도는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창원 이제 1, 2호선 같은 경우에도 창원 중앙역하고 이제 마산역을 이제 연계하는 건데 창원 중앙역과 마산역을 연계하면서 뭐 창원역을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창원역을 들렀다가 마산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센터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노선은 공용으로 쓰고 이제 진해선을 좀 활용을 해서 진해 쪽으로 가는. 그래서 창원중앙역과 마산 그리고 창원중앙역과 진해 쪽으로 가는 그 노선으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조금 더 이제 비용도 줄어들고 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투자 계획은 이제 고 교수님께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어차피 투자 계획이라는 게 좀 이제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7개 노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서 먼저 추진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은 앞쪽으로 좀 밀고 그 이후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은 이제 뒤쪽으로 사실 밀어야 되는 게 이제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은 미리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8년을 보게 되면 이 연차별 투자 계획상에서는 6,300억 정도가 사실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7개 노선이 동시에 건설이 된다는 걸 가장 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6,300억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재정 소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7개 전체 노선을 좀 연차별로 좀 이렇게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도 이제 말씀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경남으로 치면 약간 동쪽 위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 경남 쪽은 사실은 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BC로 통과될 수 있는 노선들은 사실은 정말 쉽지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만구축 계획에 이제 담겨져 있어야지 향후에 뭐 다른 뭐 국가적인 판단에 의하거나 아니면 뭐 지방에서의 그 판단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부 내륙철도가 지나는 뭐 쪽 서부 경남 서부 쪽에도 사실은 남부 내륙철도 역들이 외곽에 도심지 외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심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선들 위주로 해서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조금 담아 주는 것도 장래 경남을 위해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이 외곽은 이 자동차 위주의 어떤 고속도로망으로 이걸 처리를 하고 도심 지역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처리하는 것이 뭐 이건 전 세계적으로 모범 답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들에 보면 특히 중소도시들 보면 승용차와 버스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버스 이용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강력한 대중교통 수단과 그 다음에 보행, 자전거를 결합시킨 이러한 형태의 교통수단의 조합이 필요치 않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어제 우리 그 대통령께서 그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선진국이 더 많이 감축해라, 우리는 감축 못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 지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본다면은 정말 이 탄소 배출량 저감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 경상남도, 특히 창원, 김해, 양산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 탄소 배출량이 실제 탄소 배출량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트램을 도입함으로 해서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트램의 도입이 굉장히 적절치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무가선 트램에 대해서 과연 비용이 제대로 다 들어갔는지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추가되는 비용이 자꾸 나오더라, 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노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도 실은 궁금했는데요. 창원 1, 2, 3호 노선 또는 김해 1, 2, 3호 노선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중에서 그냥 하나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나중에 고승영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분의 도민들께서 댓글로 또 의견을 추가로 주셨는데요.
경제성이 부족하고 적자 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대중교통은 다 적자입니다. 실제 서울의 경우에 도시철도도 적자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의 경우에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1년의 적자가 약 1,200억 원, 그다음에 도시철도 적자가 한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 적자만 해서 대중교통이 2,200억 적자입니다. 1년에. 물론 서울은 뭐 훨씬 더 크죠. 서울은 뭐 몇천억 수준의 적자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중교통에 이렇게 설치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미래 지속적인 우리 미래를 위한 그런 대책 이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거창군하고 함양군을 다녀왔습니다. 다 경남이죠. 그 대중교통 시책 평가하러 그분들 군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그런 함양군 또는 거창군만 하더라도 이 버스에서 이 어르신들이 타고 내릴 때 도와드리는 도우미를 요즘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무료 버스, 또 순환 버스 또는 100원, 1,000원 택시 이런 것들을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국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정도의 경제성, 우리가 이런 강력한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개선, 뭐 에너지 문제 등등 뭐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에서 이런 강력한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고승영 교수님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토론자분들께서 아주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우리 이제 그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들 분들께서도 뭐 좋은 말씀, 격려의 말씀, 뭐 우려의 말씀 이렇게 이제 많이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질문이나 의견별로 이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지만 좀 시간 제약이 있는 관계로 좀 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몇 개가 관련이 되는 게 뭐 경남에 7개 사업이 좀 많은 게 아니냐, 장래 어떤 인구 감소 추세나 이런 거 보면, 그다음에 수요 예측한 결과를 보면 하루 10,000명도 안 타는 그런 노선들이 있는데 이렇게 7개가 많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반면에 이제 그 일부 도시에만 집중이 되고 나머지 이제 서부권, 경남의 서부권, 북부권 쪽에는 좀 소외 지역이 남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또 좀 상반된 의견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물론 이제 도하고 각 지자체하고 이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과 평가를 통해서 선정한 그런 결과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철도 구축 계획이라는 것은 100% 일단 다 되면 뭐 다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대로 경제성의 문제도 있고 뭐 적자가 날 우려도 있고 수요가 미달될 우려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경남의 장래 비전 미래를 보고 좀 선택의 여지는 남겨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철학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업 이번 단계에서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 이제 지자체 내에서도 뭐 3개 노선으로 갈 건지 이제 당장 이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면 3개를 다 할 건지 하나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선택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뭐 아예 빠져 있는 그런 지자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들어가 있어도 뭐 예전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뭐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미래 좀 이제 그 가능성을
담아두자라는 그런 취지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10년 동안의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는 거지만 그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5년마다 또 지자체 어떤 지자체에서 우리도 좀 이런 사업들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싶다 하면 그 수정 계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업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그동안 더 고민을 해서 또 몇 개 사업을 뭐 좀 뺄 수도 있고 이런 조정의 여지가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만약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 추진 의지가 강한 상태에서 경제성이 부족하고 뭐 적자가 우려되는 경우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대중교통의 여러 가지 이제 장점, 그 외부 편익에 대해서 우리 김기혁 좌장님께서 죄송합니다. 그 효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당연히 이제 시민들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것은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래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그 도시의 어떤 교통 체질을 바꾸고 그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교통 체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선택을 지자체와 시민들이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시민들이 부담을 할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앞으로 다 사업마다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트램이 이제 도로교통 혼잡을 유발을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차선을 하나 잡아먹기 때문에 기존의 승용차 교통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혼잡이 가중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안정화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대중교통 체계 도입을 통해서 승용차의 통행을 감축을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교통 체계의 효율성, 혼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시민들의 어떤 의식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무가선 트램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선 트램을 전제로 다 사업비를 산출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가선으로 추가적인 검토는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이제 남겨둔 거고요. 그 부분도 지자체의 선택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무가선하게 되면 이제 경관상 좋고 그런 건 있지만 당연히 더 비용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서 나중에 선택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건 많은데 좀 시간이 제약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소요 재원이 23년부터 투입이 일괄적으로 되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시는 그럼 하시는 분이 있는데 23년에 모두 다 착공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요 재원을 뽑기 위해서 일단 23년에 모든 사업이 착공이 된다고 전제를 하고 예산을 산출한 것이고 실제 사업은 이제 사업별로 착공 시기가 다 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이제 그거는 각 추후에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결정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램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된 사례가 아직 없는데 지금 이제 그 판교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제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몇 개 지자체는 아마 조만간에 착공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착공이 되고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운영과 관계된 문제들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을 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몇 개 의견이 더 들어왔는데요. 트램이 개통될 경우 버스와 무료 환승되는 건가요? 이것도 뭐 지자체의 의지인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도시들에서 다 무료 환승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주제 높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될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대로 이 개통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각 지자체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한 거는 그냥 AHP 지표에 따라 순서를 정한 것뿐이지 실제 건설 순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민원 요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인데, 정말 이 트램 이거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한 10년 동안 이 시민들과 토론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도입하는 거를 이제 결정해서 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아까 고승영 교수님 말씀처럼 벤치마킹해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적용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건 지자체 선택의 문제고, 지자체와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들의 과연 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도입 여부가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뭐 장시간 1시간 한 15분 정도 됐는데요. 미래 시대는 이 작은 고기가 큰 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고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대통령께서 그 탄소 배출량 40% 감축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경상남도에서 희망하는 도시철도망이 조속히 건설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고승영 교수님과 세 분의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공청회를 시청해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코로나부터 보호받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간 시간 내어 발표해 주신 교수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마치고도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고된 의견 수렴 양식에 따라 이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